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미래용 도시 서구 제6선거구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이 지역구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 발생한 서구 왕길동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유례의 말씀을 전하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은 오늘 오후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유례의 말씀을 전하며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혜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청을 통하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모두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민선 8기의 인천시의 공약 이행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종료, 행정체제 개편,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설립 등 시정의 전반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언론 보도를 보면 유정복 시장 400개의 공약이 대수술을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시민 제안 공약 222개와 선거 공약 178개 총 400개의 공약에 대해 조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시장님, 대체 매립지 조성 공모에 3차까지 응모자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4차 공모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언제 공모할 예정입니까? 네, 우선은 지역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해서 김명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차 공모까지 응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이 3차까지 없었던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공모 조건이 주민들의 동의를 사전에 요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하는 매립지를 조성할 때 그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또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 등등이 현실적으로 공모를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지금 바꾸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 안에 이 인천시가 개선한 방안으로다가 공모가 진행되도록 할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3차 공모까지 응모자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네. 파악을 하시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네. 굳이 깊이 파악 안 해도 누구나 네.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치적으로 어느 지자체장, 어느 기초단체장도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조건을 완화해도 4차 공모 역시 저는 응모할 지역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미리 예단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로 얘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모 조건의 완화 문제라든가 또 나름대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진행 사항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경기도 그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대체 매립 조성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시장님, 우리 인천시에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인천시 안에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기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맞습니다. 시장님, 예. 인천시에서 의향이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지사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서울시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거의 민선 7기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4차 공모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 부분들은 지금은 얘기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경기지사가 그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전에 얘기한 것이 경기지사나 서울시장이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과거 민선 6기 때 4자 합의 사항은 유효하고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3개 시도지사하고 환경부 장관이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대전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협의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추가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제 시각이, 그리고 시민들의 시각과 시장님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 대체 매립지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역사성과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네, 그 검단 시민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느 정치인이 내 지역에 수도권 매립지를 유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정치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차 공모에서까지 응모자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그럼 시장님, 4차 공모에서 응하는 지역이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서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지, 안 될 것이다 하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생각이 그 잘못되신 것 문제를 같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 그렇죠. 오늘 질문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 방향을 바로잡은 것은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민선 6기 이전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단 한 보라도 진행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것을 민선 6기에서 그야말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매립지 전체 소유권이 없는 걸 인천시로 넘기도록 하고,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수로 이관하도록 하고, 또 매립지에 반입 수수료에 가상을 붙여서 인천시로 넘기도록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로 첫 해 한 800여 원 들어오는 것부터 해서 매립 그 반입량이 줄면서 지금 수천억의 인천에 이익이 생겼지 않습니까? 208만 평이 인천으로 이미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매립지 관리공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형이 있고 정말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해놨는데 그 후에 이걸 이행 안 하니까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답 아닙니까? 시장님, 누가 이행을 안 하고 민선 있습니까? 7기에서 안 했죠. 이건 명확한 그 건데요. 말씀은 지금 그 수도권 매립지 관련된 질의를 나올 때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아니, 말씀인데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안다면 시장님 지금 인천시장을 두 번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 4년 임기한 인천시장의 책임이 더 큽니까? 아니면 지금 두 번째 6년을 초과하는 인천시장님의 책임이 더 큽니까? 김 의원님, 전 정권의 문제가 아니죠. 시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10년 거는 아니라 1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항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6년 했으니까 더 책임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아니죠. 전 정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역사를 똑바로 알자 이겁니다. 어떻게 잘못된지를 분명히 알아야. 자,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서구 검단 지역 시민들은 시장님의 사저 협의에 의한 매립지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서 가능성이 제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 시민들이 지금까지 전직 모든 시장님들이 진행한 그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다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김 의원님,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많은 부분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자, 시장님, 수천억이 인천으로 왔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립지 200만 평이 인천으로 4차 왔고, 공모의 결과를 보고 다시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화면 올려주시죠. 시장님이
화면 기억을 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6명의 전직 환경국장들이 시장님의 매립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시장님을 지지 선언한 사진입니다. 네. 지금 이 6분의 전직 환경국장님, 지금도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대해서 조언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제가 시장이 돼서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조언을 안 해도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없습니까? 조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예. 자, 2024년 7월 1일자 보도를 보면요, 저 6분 중에 한 분 지금 우리 시 기관에 계십니다. 인천 아트센터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수도권 매립 정책에 대해서 유 시장님의 사자 협의체 구성 아이디어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요. 그리고 송도 청라 소각장을 이용해서 현대화 시설을 한 다음에 두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분 6분들 지금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금 시 관련된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네.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인천관광부사 사장님으로 한 분이 가셨고요. 네.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로 한 분이 가셨습니다. 네. 인천아트센터 사장으로 한 분이 가셨고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네. 한 분이 가셨습니다. 총 네. 4분이 6분 중에서 4분이 우리 시의 출연 출자기관 산하기관의 대표로 가셨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 상황을 본다면 시장님 어떻게 평가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평가 문제를 떠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건데 시와 시산하나 모든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것을 맡아서 일할 만한 역량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판단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분들 시에서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고 국장 이상 다 지휘를 거친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일하는데 충분히 자격이 있고 해서 다 인사 임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시장님 예상했던 그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은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거기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 사진을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역사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했습니까? 저분들이 당시에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한 바가 전혀 없는데 역대 환경국장을 했던 사람들이 양심을 걸고 선언한 겁니다. 유정복 시장이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다 해결해 놨더니 민선 7개 다 망쳐놨다. 우리 양심 선언한다. 이거 아닙니까? 진실이. 그분들 얘기 틀렸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시장님, 네, 그건 환경국장까지 해서 이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유정복 시장이 다 해놨더니 그 다음에 이행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본 인사를 보는지에 대한 거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 인천 아트센터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사자협의체 아이디어를 극찬하면서 기초단체에서는 소각장 건설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 송도와 청라 소각장을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분이 얘기한 게 사자협의체에 극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 생각이 상당히 인정을 해서 제가 그건 잘 받아들이고 그 소각장 설치가 지금 청라 뭐 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조금 얘기하는 과정에 자기가 미스가 있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체로위치 문제와 함께 지역 단위의 소각로 설치를 통해서 이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소각 처리된 것만 가도록 돼 있는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각 지역 단위에서 소각로를 만드는 것이 현행 법적 규정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런 의미에서 각 군구에서 책임지고 소각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분이 말실수라기보다는 시장님의 입장을 대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 문제를 사전에 얘기한 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역시 이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알 것이고요.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자료 영상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했고 제가 근데 그러면 노력했는데 왜 하나도 발표를 못 하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예. 박남춘 후보가 지난 4년을 망쳐놨지만 유정복이 드디어 해결을 하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천공약 추진 현황 점검 회의 때 바로 환경부에서 영상 보고를 멈춰 했습니다. 주시고요. 시장님 기억나시죠? 잘 기억합니다. 예, 저 자료 공개 언제 하실 겁니까? 저 자료는 인천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당시 환경부에서 담당 그 책임자가 대통령 그 당시 당선인 신분 때 인천에 오셨을 때 공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가려놨지 않습니까? 포스트잇 가려놨기 때문에 어디 지역은 특정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그거는 제가 공개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 분명히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찾으셨던 거예요. 시장님 찾으셨잖아요. 자, 네. 근데 왜 그 정부 핑계를 자, 대십니까? 제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현 정부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은 그럼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마리를 찾아온 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이러이러한 지역을 보관을 갖고 있다는 걸 대통령 당선인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실마리를 찾은 거 아닙니까?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정상적인 절차 방법에 의해서 가면서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민선 8기 시장이 되자마자 사자 협의체를 다시 연 겁니다. 민선 7기 때 이것을 파기라고 그럴까요? 불이행하고 안 했던 것을 정상화시킨 거죠. 잘못된 거를 정상화시켜갖고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좋다. 우리 사자 합의사항은 유효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자.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정부에서도 보관을 갖고 있는 문제는 이거는 제가 다 깊이 있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현재 진행 중인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자 협의체에서 우리가 같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순리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 분명히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실마리 불구하고 공모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정부 정책대로 당선자가 약속한 대로 실마리를 찾은 대로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한 거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이고 어떤 당선인 일을- 신분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예.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예. 정부에서 방향을 잡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공약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사실 이해관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있고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합의를 통해서 대치면허를 선정할 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 방안을 가되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도 투 트랙으로 지금 사실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절차가 되지 않을 때 그 다음 대안은 뭐냐, 이 문제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대안은 뭡니까, 시장님? 그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여기서 다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해서 강제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경기지사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실에 이것을 전담기구를 둬가지고 하는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좀 용산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얘기하고 총리도 만나서 얘기하고 환경부 장관도 얼마 전에도 또 만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 합의 정신에 의해서 4차 공부하는 것 이것을 우선시하자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네. 아니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은 총리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환경부 장관도 몇 차례 만나고 했는데 지금 요 사자 공모사항을 진행 결과를 보고 그로 추진하자 이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진행된 게 아니고 협의 중에 있다고 표현하면 되겠네, 맞겠네요. 뭐 그렇죠? 협의도 전체적으로는 진행이 대통령 있죠. 임기가 예. 지금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전혀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만약에 시장님 4차 공모까지 공모자가 없으면 시장님의 매립지 정책에 대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실 의향이 뭐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왔고 또 정말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인천시에서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 저처럼 해온 역대 어느 시장도 없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9대 민선시장 되시면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혀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사항이 아니죠. 언제 도대체 공개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매립지 특별력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년 평생액이 150억 가량입니다. 그 중에서 매립지가 있는 서구에 40억이 배정되고 시 자체 사업을 60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구 검단 지역의 주요 사업들은 모두 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서구 검단은 분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일반 회계를 통한 예산 지원은 극히 적다 말씀드리고요. 매립지 특별 회계가 없으면 과연 검단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시장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체제 개편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영종구도 마찬가지고 검단구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구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 지원과 행정 지원이 필요할 건데 아직까지 진행된 사안들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더 지원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이 주도한 대한민국의 지방행정 개편에 아주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으로 다 지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주민 편의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된다 하고 김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 검단구 문제를 비롯해서 재물포구, 영종구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구를 두고 구에도 다 뒀습니다. 해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역시 재원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실제 이 인천시 조정교부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구의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심층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구가 개청이 돼서 새롭게 행정체제 개편화해서 일어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별도로 지금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고 교부세를 어떻게 특별 교부세를 확보하고 이런 문제들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되기까지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에서는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잘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국회에서도 이제 국회의원도 여기 배준영 의원이나 모경정 의원이 이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시장님께서 이루신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적이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도 지원을 하겠고요. 시장님께서 꼭 박수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용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용역 자체는 인천 북부구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면 어쨌든 타당성이 0.91로 타당성 값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종구, 검단구, 계양구의 각 구에서 구립 문화회관으로 설립하라. 그러면 특교세를 통해서 최대 50%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지 매입비는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 BC값 0.91이 사업을 포기할 만큼 낮은 수치라고 보십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당초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발표를 감안한다고 하면 애당초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의지가
우리 시에서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재정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예타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업이 갖고 있는 투자 대비 효과를 확인하느냐 하는 부분이 예타인데 사실 이게 다 다릅니다. 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 넘었을 때 투입 대비 효과가 큰 것으로 봐서 사업의 타당성을 갖지만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거나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타 면제 사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0.9가 넘으면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충분한 효과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것은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할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 그리고 미래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 수요에 부응하느냐,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할 때 불필요한 지역 간의 갈등만 야기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에 그 큰 어떤 큰 이런 사업을 했다고 과시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북부권 내 그 문화예술회관을 검단이죠. 검단하고 개양하고 또 새로 이제 영종구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각 구에서 하되 다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표방을 했고, 이 사업을 하기까지 아시다시피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의 한 부분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용역이 필요하지 않았네요. 애당초 어차피 그 방향은 정해져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합리적이냐. 네. 신설되는 3개 구에 2개 구에 당연히 문화 공간이 필요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써 그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해도 누구나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1억 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인천에 대해서는 0.16밖에 나오지 않는 비식값이 0.16밖에 나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재검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과 너무 상반됩니다. 시장님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검단 지역에 검단 신도시가 지금 개발 중인 거 잘 아시죠? 검단 신도시 안에는 많은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이용하면 부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 높일 수 있고요. 네. 인천도시공사도 공원 조성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타당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왜 사전에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지금은 싶습니다. 다시 재검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이미 방침은 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검단 지역의 그 좋은 부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리고 가장 적합한 형태의 회관 이런 거를 좀 논의해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시장님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영종구 검단구가 문화회관을 설립할 정도의 재정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아직 구가 개청도 안 했는데 재정 여건을 말하는 건 무리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는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갈 방향과 비전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정치고 행정이고 시가 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을 정한 것이고, 그런 방향이 설정되고 목표가 설정돼야만이 그에 따른 후속적인 계획이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사도 그렇고 회관도 그렇고 각종 시설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지금 상황에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요. 지금 그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각 구에서 그냥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들여서 1년이 넘는 용역 기간을 들여서 도출해낼 결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 상황, 새롭게 분구하고 개청되는 영종구 검단구가 기본 청사, 업무 청사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 없는 계획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도자, 시장이든 시의회 의원이든 모두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이걸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거 하지 말아야죠. 되는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것이 바로 정치인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수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절약되고 오히려 인천 도시공사에도 도움되는 그런 제안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수용 안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검단은 그렇게 해나갈 거고 앞으로 또 그러나 계양이나 영종이나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갖고 앞으로 해나가야죠. 그것이 인천시의 균형 발전이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꿈과 현실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꿈을 꿈이고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고 그 꿈이 그것이 모두 지도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 역시 시민들이 똑같이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용역 기자 브리핑에서 부부권 문화예술관을 건립할 경우에 연간 운영비가 36억 3,500만 원이 들어가서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문화예술예관, 인천문화예술예관,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본예산 기준 올해 연간 운영비를 살펴보니까 행정 운영 경비가 43억 800만 원입니다. 남북권 시민들을 위해서는 운영비 지원이 타당하고 북부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은 운영비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이게 위치가 남동구에 있으니까 남북권을 대표하고 서구나 계양이건 북부 그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 이 용역의 원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취지와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그럼 시청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 대변합니까? 인천시 전체를 갖고 일을 하는 곳 아닙니까? 교육청이 경찰청이 남동구에 있어서 남쪽을 대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도 소위 말하면 시청과 교육청과 경찰청과 모든 것이 행정이 직접화되어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대표적인 회관으로서 존립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으로 다 이걸 나눠서 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북부권에 대한 이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통해 갖고 균형적인 시민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용역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게 아니고 북부권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갖고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드렸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반대 방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당초 그러면 용역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인천 북부권의 시민들은 문화 충족의 기회를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저 북부권에 있는 검단 지역 주민들이 여기까지 매번 와야 됩니까? 아니 거기에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걸 발표했지 않습니까? 시가 건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가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여기 인천시가 건립한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그 서구 구민이 오고 계양 구민이 오는 게 막힙니까? 모두가 다 인천 시민입니다. 그 서구에 건립이 되고 검단구에 건립되면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민을 지역이라는 부분으로다가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거기에도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있어야 되는 전제에서 추진했는데 용역 결과는 다르고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반대 방향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를 예측해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용역해서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는데 더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용역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 시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더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검단 지역에는 유일하게 200석 규모의 검단 복지회관밖에 문화 네네. 시설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우리 서북부에 있는 서구 검단 지역 주민들은 계속 남동구로 공연을 보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제외하고 시장님 인천 2호선 서울 5호선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인천 시민들이 어느 방향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그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문에는 용역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인천공항공사와 중북투자에 대한 우려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그랑프리 유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 기본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F1 측하고는 인천이 그 최적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까지 가서 대표를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하고 뭐 이렇게 문서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인천이 정말 최적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걸 하기 위한 이 서킷 디자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그 사업체하고 이런 이제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적정한 업체가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어느 특정 걸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하여튼 이 F1 그랑프리가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인천이 최적지임을 인식하고 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그 조금 다른 부분 하나가 이제 F1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도심 서킷이 있고 경기장 서킷이 있는데 자꾸 영암을 생각하면서 이건 경기장 서킷이 아닙니다. 도심을 활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영구적인 경기장을 건립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더 아주 뭐랄까 다이내믹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 되고 있고 공항공사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뭐 제가 깊이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토는 안 해봤는데 지금 오성산 이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검토인데 아마도 이 도심 석시 되면은 뭐 좋기는 그래갖고 연구 시설도 해가지고 그것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죠. 다만 그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럼 유치를 위해서 노력 중이시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시민단체에서 극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의회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님 계속 추진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이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협의라든가 재원 마련이라든가 또 민간 부분이 어떻게 여기 참여하도록 하느냐 이 프로모터 문제들 이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F1 그랑프리 경기장이 유치됐을 경우 우리 시민들께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시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F1 그랑프리를 해가지고 실제 1조 넘는 그런 그 수익성을 낸 적이 있고 또 이 현장을 보시면은 이거는 대단합니다. 엄청난 그 관광객이 몰리고 그 자체로 인한 인천의 대외적인 브랜드 효과라든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산출이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과 영암이 다르고 인천과 라스베가스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는 바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F1 그랑프리를 그다지 인기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그 인천 2호선 사업이 애당초 인천시 사업으로 불로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었다가 지금 고양 삼소지구까지 연장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올 연말에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초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시장님께서 내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 사업이 또다시 예타 문제로 좌절된다고 하면 애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인천시 사업으로 불로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업들은 지금 또 전체적으로 예타 등을 진행하고 있고 또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도 지금 관심 갖고 있듯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하여튼 우리 지역 단위의 가장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는 말씀드리고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서구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연장부터 시작해서 5호선 문제를 비롯해서 GTX, D 노선 등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거의 초점은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입니다. 이 초점을 맞춰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 죽기 전에 탈 수 있냐. 그러니까 시장님 아시다시피 인천 2호선 연장 사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 방향이 계속 바뀌었던 거고요. 네, 그 철도 사업이 된 게 워낙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성이 충분히 그 타당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네. 1 이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소장님께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타 문제로 이 사업이 자초될 경우 인천시 사업으로 해서 애당초 계획했던 불로지구까지 연장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제 만약에 예타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는 그건 현실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인천시 전체적인 철도 계획 그리고 현실적인 재정 문제 또 사업 방식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종료 안 돼. 누가 대체 매립지 가져간다고 하겠어. 그럴 바엔 차라리 어차피 사자 협의에 명시돼 있듯이 사용 연장 가능한 부분 인정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인프라들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패배의식에 젖거나 또 우리 스스로가 자꾸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민선 6기 때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거 김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수천억이 인천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150억. 아니 그건 올해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겁니다. 아니 첫 해는 800억부터 해갖고 지금 수천억이 이미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동청사 짓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도로 개설 사업에 토지보상비로 들어가고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700억, 600억 계속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 도움이 된 거지 검단 시민들의 도움이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어차피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메리트 특별예계를 사용해서 예산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 부분이 검단을 서구를 중심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 돈 갖고선 사실 민선 7기 때 저 영흥 부지까지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서구에 투입된 거는 맞지만 인천시 재정으로 일반 회계로 투입돼야 될 예산 대신 메리트 특별회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 시에서 계산하는 도로의 보상비 아니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사, 동청사 건축비 네. 그 외에 전부 다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 전부 다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런 예산들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리트 정책과에서 시 자체 사업으로 세운 60억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리트 특별회계로 투입이 안 됐더라면은 시 예산으로 당연히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 딱
그 등식화할 수는 없어요. 일부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시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재정 운영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특별하게 들어간 모든 사업은 다 시에서 100% 투입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목록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동네는 메리츠 특별회가 없으니까 동청사도 못 짓고 도로도 개설 못하고 보도블록 교체도 못하고 공원 조성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이분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좀 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주 60회 시민의 날 유정복 시장님의 기념사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 역시 인천 시민, 우리 검단 시민들도 인천의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심을